혹시 어느 날 갑자기 내 자리가 없어진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은 많은 직장인들이 불안해하는 문제죠. 갑작스러운 인사 발령, 바로 이 부당 전보에 대해서 깊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쌓아온 내 경력과 내 직책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현실이거든요. 여기서 딱 궁금증이 생기죠. 과연 회사는 정말 그래도 되는 걸까요? 법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문제를 제대로 알려면 말이죠. 먼저 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회사가 경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근로자가 내 일자리를 지켜달라고 맞서는 거죠. 바로 회사의 경영권과 근로자의 권리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일단 법은요, 살짝 회사 편을 들어주면서 시작해요. 축구팀 감독이 승리를 위해서 선수 포지션을 바꾸는 것처럼 회사도 사업 목표를 이루려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권한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죠. 이걸 우리가 인사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회사의 인사권이 무슨 무제한 자유이용권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가 그 권한을 함부로 막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그 인사 발령에 이건 무효! 하고 도장을 꽝 찍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뭘 보고 이건 선 넘었네 하고 판단하는 걸까요? 그냥 판사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이 세 가지 핵심 열쇠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열어보시죠. 그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열어보죠. 법원은 먼저 회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인사 발령 말이에요. 정말로 경영상 꼭 필요했던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 필요성이라는 게 그냥 우리 회사 힘들어요. 이런 두루뭉술한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왜 필요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랑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증명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자, 이 사건을 보세요. 회사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부장을 팀원으로 내려보냈어요. 근데 노동위원회가 딱 보더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 비용이 높다는 구체적인 증거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파고 들어가 보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비용을 줄이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요. 심지어 비슷한 자리에 사람을 새로 뽑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비용 절감한다면서 비슷한 자리에 사람을 새로 뽑고 있었다니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죠. 결국 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회사의 주장을 얼마나 깐깐하게 따져보는지 알 수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열쇠입니다. 이번에는요, 시각을 완전히 180도 바꿔볼게요. 회사 입장이 아니라 바로 그 직원, 근로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 결정 때문에 직원은 도대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설령 회사에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쳐도 그것 때문에 직원이 겪는 피해가 너무 크면 이건 부당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둘 사이의 균형, 이게 핵심입니다. 회사의 필요성과 직원의 고통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재보는 거죠. 마이너스 50%.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이게 바로 대교 사례에서 한 직원이 겪어야 했던 임금 삭감률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이 얼마나 컸을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짐작이 갑니다. 보세요. 어제까지 지점장이었고 팀장이었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교사로 발령이 나면서 월급이 30% 넘게, 많게는 거의 절반 가까이 깎인 겁니다. 생활상 불이익이라는 말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한 가정의 생계가 걸린 정말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는 게 와닿죠.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정말 날카로웠어요. 회사가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 그 너머를 본 거죠. 이게 사실상 알아서 나가라는 식의 퇴출 프로그램으로 쓰이고 있구나. 이걸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불이익은 사회 통념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딱 잘라 말했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열쇠입니다. 이건요, 무엇을 결정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결정했느냐, 즉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직원과 제대로 된 대화는 나눠봤는지, 그 존중의 문제입니다. 핵심 단어는 바로 성실한 협의입니다. 이게 그냥 결정됐으니까 아세요 하고 통보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왜 이런 결정이 필요한지 충분히 설명하고 직원의 입장도 진지하게 들어주는 그 과정이 있었느냐, 이걸 보는 거죠. 법원에서 이건 협의가 아니지 하고 딱 짚어내는 전형적인 나쁜 예시가 있어요.
일단 자기들끼리 다 정해놓고 직원한테는 그냥 통보만 하는 거죠. 의견을 물어보는 척은 하는데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고요. 이건 협의가 아니라 그냥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실제로 요즘 판례들을 보면요, 이 협의 절차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딱 보여요. 다른 건 다 괜찮아 보여도 이 협의를 제대로 안 거쳤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그만큼 과정의 정당성이 중요해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열쇠를 모두 모아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이 내려지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게 무슨 체크리스트처럼 1번 통과, 2번 탈락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위원회는 마치 저울질을 하듯이 회사의 필요성, 직원의 불이익, 그리고 협의 과정, 이 모든 걸 저울 위에 올려놓고 종합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판단을 내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회사의 필요성은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하고요. 둘째, 그로 인한 직원의 불이익은 사회 통념상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모든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 즉 성실한 협의가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바로 공정한 인사 발령을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 모두의 일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빠르게 변해야만 살아남는 회사의 입장과 내 삶의 기반인 직업의 안정성, 이 둘 사이의 건강한 균형점,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